이게 기본 본질적으로 윤석열로서 개혁, 탄핵, 부정선거를 가는 문제. 이 문제를 결연하고 끊고 넘어가는 것은 과거에 천착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래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근데 그거 참 넘기 어려워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거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거 같이 또 지지부진하게 갈 겁니까? 지금은 한번 그거 제대로 건너보자는 거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왜 지금이냐? 왜 대구냐? 왜 지금이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서 여기 찬반이라든가 혹시 어떤 기대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접고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대구냐? 대구는 언제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정면 승부를 해온 곳이에요. 제가 그제 2.28 민주운동,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화 시인, 서상돈 선생 고택을 갔는데 진짜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승부를 해온 곳입니다. 저도 제 정치도 그랬습니다. 총선 때 저는 불출마 선언하고 뛰었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그 부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 글쎄요, 그 옆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 여당 대표지만 제가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각에서 무슨 뭐 배신자 프레임을 얘기하죠. 저는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럼 만약에 제가 거기서 윤 전 대통령 편 들었다면 그건 제가 진짜 배신자예요. 대한민국의 배신자죠. 저는 정치인이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시민들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논란을 피해갈 생각이 없습니다. 대국 분들도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 정면 승부를 하면서 왔고 지금부터도 아니 그러면은 그때 그럼 제가 계엄을 막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고 이게 예상되는데 탄핵을 막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보수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팠던 점 시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해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죄 선고까지 난 상황에서 이제 극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극복의 방법이 제 생각을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 안 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동의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 한번 믿고 맡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 그래도 동의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시고 혹시 뭐 배신자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보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윤석열 노선을 극복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극복의 도구로, 그리고 그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도구로 저를 한번 써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뭐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늦어지면 보수가 정말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의 저 말도 안 되는 폭주로 더 망가질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지금 이 순간 대구에서 한번 그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극복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당에서 부당하게 제명돼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한줌 당권파들을 제외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들, 이분들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분들께는 잘못이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보수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 당연히 돌아와야죠. 누구를 위해서 정치할 겁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정치하는 것이죠. 돌아와야죠.
당연히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의 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의 길을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가잖아요. 그거 다 예상되세요? 명분을 가지고 계속 시민들을 설득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전 당연히 길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못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 정치가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 정치가 저런 식의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모든 언론이 다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정치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시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원내로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까지 지난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좋은 기회가 있거나 하면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엄청난 큰 목표는 아니에요. 그거는 중간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면 아유 너무너무 밤잠 못 자고 이거는 정말 안 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 대표님께서 무소속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한 대표님이 나오면 승리할 전략을 짜겠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선을 놓고 있어요.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지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되겠습니까? 저는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 보수 진영의 재건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항소포기나 부동산 문제나 백혜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민주당과 효율적으로 싸울 때 늘 지금의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민주당과 싸운 게 아니라 제가 민주당과 싸우는 걸 방해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명되고 나간 다음에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 저 정치 세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는 싸우기 무서우니까 한동훈과 싸우겠다? 그걸 보수 정치인, 보수를 지지하시고 합리적인 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리고 상식적인 다수 대중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말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제가 저를 부당하게 제명까지 시킨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 괴멸적인 마이너스 정치를 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저한테 매달린다? 그럼 이분들이 도대체 상식적인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치는 뭡니까? 사실 서문시장은 생각보다 엄청 민심이 냉정합니다. 예. 최근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때도 분위기가 뜨겁지 예. 않았거든요. 그 서문시장의 민심을 어떻게 보시고 대구 시민들이 보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민심이 좋을 때만 가면 좋은 정치 아니에요. 저한테 차가우면 제가 그걸 또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또 더 공부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몇몇 그런 당권 위주로 하고 어떤 극우 유튜버에 포획된 고성국 같은 사람에 포획된 이런 정치인들이 대구의 민심을 왜곡하고 결국은 대구로 상징되는 보수의 민심을 왜곡하고 있어요. 정말로 윤석열 노선이 대구의 주류입니까? 보수의 주류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보수의 전체의 주인인 양, 주류인 양 행동하면서 민주당과는 안 싸우고 보수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치권에 있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어떤 정치공학적 상황이 있다면 결국은 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긴 서문시장은 오늘 제가 서문시장에 가는데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를 찍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서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를 원하시는지 저는 그걸 보는 게 오늘 다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 장을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대구 민심은 사실 보수의 정통성을 중시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면에는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TK 지지층을 좀 공고히 하면서도 수도권이랑 중도층 마음을 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실까요? 대구 시민이 생각하는 보수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정치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좋은 정치의 기본은 이거예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겁니다.
보수의 정통성 그거 아닙니까? 대구 시민이 바라는 정통성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구 시민이 바라는 정통성이라는 게 어떤 특정 인물을 무조건 추종하는 겁니까? 그거는 착각이고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이죠.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을 추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대구에 온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구 출신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편협한 정치를 대구 시민이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 전체 내지는 보수의 대주주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고 싶은 그런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이 방향이 어떠시냐, 이 방향으로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 저 한번 맡겨주시지 않겠냐. 지금은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면 승부하는 정치인을 대구 시민이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보면서 뒤에 숨어서 이렇게 줄 서 있다가 좀 대세가 정해지면 움직이는 거, 그런 거 너무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보수가 이렇게 괴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누가 봐도 이상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한 줌 세력이 보수 전체를 장악한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만들자. 다수입니다. 상식적인 분들이. 제가 만나 뵌 대구 시민들 다수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가 그걸 선도하지 못한다면 행동해 주십사. 그리고 행동하시는 그런 깃발을 제가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여기서 당장 뭐 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여기서 제 정치 운동을 하겠다는 거,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근데 그게 제가 왜 지금이냐면 지금이 그걸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장동혁 그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태생 자체가 일종의 고성국으로 대표되는 이런 극단적인 이 비즈니스 장사꾼들, 이쪽 세력으로 인해서 숙주로 낙점받아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이 사람들의 지도 지침을 벗어날 경우는 이 집단은, 이 한 줌의 세력은 다른 숙주를 찾을 거예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봤어요. 철저하게 이거는 사적인 이익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그 사적 이익을,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생명의 존속이라든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를 위해서 이 전통의 보수당 그리고 전통의 대한민국 보수를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면서 만약에 대표님에 대한 출마론 혹은 지역에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생길 경우 출마를 생각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열망, 저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공학도 중요합니다만 정치를 너무 정치인 개개인의 진로라든가 정치 개개인의 어떤 출세의 방향에 너무 집중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을 가려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라도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출마하고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 그럼 뭘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일식집 찌끼다시처럼 취급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찌끼다시고 이게 본 메뉴예요. 저는 그렇다면 이걸 강조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깃발을 들고 보수 재건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이 그걸 해낼 수 있는, 시민의 힘으로 그걸 견인할 수 있는, 정치인들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기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방문을 지금 꽤 하셨는데 여러 번 현장에서 왔죠. 친 지역 민심을 좀 들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동훈은 이것만큼 확실히 하겠다. 제가 그 탄핵 이후만도 여러 차례 왔거든요. 근데 많이들 반겨주셨어요. 물론 이제 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말씀 많이 들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와서 느낀 것은 대구 시민들이 정말로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시다. 그리고 지금 재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그거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다. 지금 자 보수 재건 필요하다 말은 하죠. 근데 누가 손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데 너도 나도 손두고 한번 재건 한번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라고 자기 노선하고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시민들만 더 발 동동 구르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구 시민들이 앞장서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수 재건에. 이런 식이면 우리도 국민의 만 찍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대구는 정면 승부하는 사람 좋아한다.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저렇게 좋아하는 분 같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회피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계속 주시하겠다. 잘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는 정치가 정확하게 그겁니다. 어떤 좀 시간이 지날 때가 잠잠하게 숨어 있으면 그럼 그동안에 좀 이 정치가 퇴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할 말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과를 책임지고 저는 이런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총선 때도 그러니까 제가 불출마 선언하고 시작했고 제가 혼자 어떻게 보면 이걸 막으려 하다가 좀 고립되거나 그런 상황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다가 계엄까지 됐고 계엄 이후에도 뭐 제가 나서서 이랬고 저는 탄핵을 안 하고 싶었어요. 길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이선후퇴와 조기 퇴진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날 밤부터 윤 대통령이 말을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군통수권까지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간다? 아니 그러면 유혈 사태 납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가 절멸해요.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저는 탄핵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마음 아프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길밖에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재판에서 하는 언행들을 보십시오. 저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군통수권 유지됐으면. 그건 그대로 예를 들어서 군통수권을 가지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군을 동원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너무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막다가 정치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아니 나라 망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러면 뭐 대충 그러면 엉덩이 빼고 뒤로 빠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정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니까 지금 마음 아프신 분들께도 이게 이런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 아프신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거 우리 빨리 건너자. 건너고 그리고 건너는 거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 보수의 재건은 보수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절실한 겁니다. 전 대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뭐 여기에 그 보수 내에서의 역학관계 그거 뭐 그렇게 관심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수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민주당이 폭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건너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